이슈K 시간입니다.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시기를 놓고 혼란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. 선고 일자를 좀처럼 가늠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. 오늘 이 시간엔 홍민호 변호사와 함께 선고가 늦어지는 이유와 전북에 미칠 영향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십니까? 예. 윤 대통령 탄핵 선고가 이르면 이번 주 중에 나올 거다 이런 전망이 우세했는데 이제 그렇지 않게 됐습니다. 헌법재판소 역사상 최장 평의 기록을 경신하고 있기도 하고요. 선고일이 늦어지는 이유가 뭘까요? 네, 일단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지금도 매일같이 모여서 평의를 거치고 있다. 뭐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. 또 많은 이제 호사가들이 이제 뭐 어떤 설왕설래나 가짜 뉴스들도 많기는 한 것 같습니다. 하지만 좀 직접적으로 헌법재판소 내부의 관계자 얘기를 들어보면은 워낙에 이게 극비로 지금 평의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지금 아무도 모른다, 자신들도 모른다 이런 얘기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. 뭐 일각에서는 뭐 기각과 인용이 워낙에 치열하게 대립을 하고 있어서 좀 평의가 늦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. 뭐 그것도 물론 가능성이 있는 얘기긴 하지만 뭐 여러 가지 가능성 중에 하나일 뿐이고요. 뭐 내부적 사정은 모른다는 것은 여전합니다.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무래도 이 절차적 정당성을 좀 최대한 지키기 위해서 헌법재판소가 고심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. 왜냐하면은 이 피청구인 윤 대통령 측에서는 왜 대통령이 증인들을 직접 신문하지 못하느냐, 그리고 또 형사사건에서의 피의자 신문 조서는 탄핵 소추에서는 증거로 쓰일 수 없는데 왜 증거로 쓰이느냐 이런 이의를 제기한 적이 있거든요. 네.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는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도 법리적 검토를 좀 하기 위해서 시간이 걸리는 것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. 네. 어쨌거나 뭐 내부 사정은 아무도 모르지만 이 법리적 절차, 정당성을 갖추기 위한 절차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.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. 탄핵 선고가 늦어질수록 전북에 득과 실이 있다면 뭘까요? 네, 전북의 탄핵 선고가 늦어진다고 해서 제 생각엔 득은 사실은 거의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. 실만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일단 그래서 빨리 선고가 좀 나와야 된다. 저는 이런 입장이고요. 예. 일단 우리 도민들이 너무 불안해하고 계세요. 혹시나 탄핵이 기각되면 어떡하나 이런 좀 걱정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좀 도민들의 불안을 덜기 위해서라도 좀 빨리 선고가 있어야 될 것이고요. 또 우리 함께 또 연대하고 있는 여러 시민단체 분들이 계시는데 이 분들이 지금도 단식 투쟁을 하고 오늘도 이제 몇몇 분들은 또 병원에 입원을 하시기도 했고요. 또 매일같이 지금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촉구를 하시고 있거든요. 그래서 이 분들에게도 좀 좋은 소식을 알려드리고 잠시라도 쉴 수 있는 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전북의 이제 민생 경제가 너무 안 좋거든요. 좀 소상공인들 폐업도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고 또 건물의 공실도 너무 많고요. 근데 소비가 없다 보니 경기가 살아날 이제 구조 자체가 안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지갑 월급쟁이들도 지갑을 닫는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이런 탄핵 국면이 계속 된다면은 좀 소비가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심리가 전혀 없기 때문에 빨리 선고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. 선고가 미뤄지면서 생기는 문제점도 있지만 선고가 난 후에 우려되는 점도 있습니다. 사회 분열인데요. 최근에 우리 지역에서도 이제 대학가에서 탄핵 찬성 못지않게 반대 움직임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. 이런 현상은 왜 나타난다고 보십니까? 네, 사회 분열이 왜 우리나라에 지금 이렇게 강하게 있을까를 논하기는 참 어려운 얘기인 것 같은데요. 네. 일단 저는 기본적으로 정치인들이 이미 분열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도 덩달아 분열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. 내가 좋아하고 내가 신뢰하고 지지하는 정치인들이 있는데 그 각자의 정치인들이 상대방과 싸운다라고 한다면 나도 거기에 따라서 덩달아 이렇게 뭐 어떻게 보면 정쟁에 휘말리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일단 있는 것 같고요. 두 번째로는 뭐 역사를 보면은 과거를 보면은 현재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? 네. 이제 우리나라 이제 국민의 약간 국민성에도 그런 좀 정당 정치나 이런 붕당 정권에 대한 싸움 같은 것들이 좀 국민성에도 일부 좀 녹아져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다.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보고요. 어쨌든 민주주의 사회에서 어느 정도의 정당 간의 대립이나 토론에 의한 어떤 정반합의 원리 이런 것들이 민주주의의 발전의 기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이런 분열도 또 때로는 토론도 필요하다고 하지만 지금처럼 국민이 또 국론이 반으로 쪼개지는 상황은 좀 피해야 될 것 같고 그러기 위해서라도 빨리 결론이 나고 또 어느 쪽이더라도 또 승복을 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.
정치권 얘기를 좀 해보면 기존의 전북 정치권이 중앙 정치권에서 좀 소외됐다 이런 지적도 받아오지 않았습니까? 탄핵 선고 이후에는 제대로 된 위상을 되찾을 수 있을지 좀 기대하는 시선, 우려하는 시선이 공존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? 네,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두 가지로 좀 나눠서 생각해야 될 것 같은데요. 뭐 기각이 되느냐, 인용이 되느냐로. 네. 일단 만약에 저는 뭐 가능성은 낮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탄핵이 기각이 되는 경우에는 뭐 대통령 임기가 끝날 때까지 정권이 교체될 때까지 우리 전북이 예전의 과 같은 그런 위상을 되찾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. 만약에 탄핵이 인용이 된다면 조기 대선 체제로 바로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. 하지만 우리 전북에서는 지금 뭐 여권이나 야권 모두 전북 출신의 이제 대통령 후보가 예상되는 거나 거론되는 분은 없기 때문에 뭐 우리가 직접적으로 선거에 어떤 큰 영향은 끼칠 수는 없을 수는 있겠지만은 그래도 여가 됐든 야가 됐든 우리 그 대선 출마의 유력 후보들에 대해서 우리 전북의 입장을 확실하게 좀 어필을 하고 우리 전북과 관련된 좀 경제적으로 관련된 공약들을 많이 내세울 수 있도록 그런 노력들이 필요한데요. 그러려면 아무래도 우리 지금 전북 자치도의 도지사나 내지는 10명의 국회의원들이 좀 많이 중앙 정치에 힘을 좀 세우고 좀 관심을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렇다면 탄핵 선고 이후에 그 결과와는 상관없이 전북이 놓치지 말아야 할 현안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? 네, 일단 탄핵 국면에서 지금 전북 현안을 챙기기는 좀 쉽지는 않습니다. 그럴수록 우리 지자체하고 우리 도민들 모두가 좀 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모니터링하는 좀 자세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. 일단 현안을 말씀드리면 일단 올해 뭐 좀 갑작스러운 면은 있었지만 우리 전주가 전 국제 올림픽의 후보지로 지금 우리가 밀고 있기 때문에 전북도와 체육회 그리고 문체부가 좀 합심을 해서 올림픽 개최지로 좀 선정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좀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. 두 번째로는 역시 좀 대광법. 대도시 광역교통법인데요. 얼마 전 대광법이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를 좀 했습니다. 그래서 이제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가서 좀 많이 그동안 좀 멈춰있던 혈이 좀 뚫렸다 이렇게 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하지만 여당인 국민의힘이 아직까지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안심할 단계는 좀 아닙니다. 일단 법사위도 통과해야 되고요. 그다음 국회 본회의 그리고 대통령의 이런 거부권 권한 대행의 이제 거부권의 위험도 있기 때문에 좀 갈 길이 멀고 그래서 좀 노력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고요. 마지막으로 아까 잠깐 언급드렸지만 전북의 경제와 민생이 현재 큰 문제입니다. 전북 지역의 어음 부도율이 지금 계속 높아지고 있어서 지금 1%를 넘었거든요. 그래서 이게 강원이랑 전북이 이 어음 부도율이 유일하게 1%를 넘는 지역으로 지금 꼽혀 있습니다. 뭐 그 영향은 도내 이제 건설 업체인 이제 제일건설에 이제 부도가 났고 그로 인해서 좀 연쇄적인 부도가 난 것이 좀 큰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요. 도내 실업자 수도 계속해서 좀 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. 네. 쉽진 않겠지만 전북 현안에는 계속 관심을 가지면서 헌재의 탄핵 선고 차분히 기다려봐야겠습니다.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